지프 어벤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지프 최초의 전기차 모델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출시된 신형 전기차 치고는 판매가 조금 부진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된 어벤져가 총 7대밖에 안 돼요. 이것보다 한 대 더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이 있거든요. 롤스로이스 스펙터입니다.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전기차 모델 중에서 가장 비싼 롤스로이스 스펙터보다 한 대 덜 팔렸어요. 오늘 시승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타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안 팔렸나, 되게 좋은 차인데 홍보가 조금 덜 돼서 팔린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차량의 상품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몫이니까 과연 그거밖에 안 팔릴 그런 상품성을 가진 차량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프 어벤져 같이 시승해 보도록 하시죠.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지프 특유의 7 슬롯 그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 있는 쪽을 검은색으로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겠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위에는 DRM, 아래는 램프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7 슬롯 그릴은 사실은 다 막혀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그릴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죠. 대신에 아래쪽으로 공기가 통하는 흡입구가 있고요. 차체 아래쪽은 검은색 플라스틱과 은색 플라스틱을 더해서 마치 스키드 플레이드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와중에 지프의 상징적인 디자인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요. 검은색 클래딩을 차체에 전반적으로 두르면서 작은 차긴 하지만 나 그래도 지프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말해주는 듯 합니다. 실제로 차량의 크기가 상당히 컴팩트한 편이에요. 푸조 E2008이 있잖아요. 그 차량과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푸조 E2008에 비해서도 작고, 지프의 그동안의 가장 작은 차량이었던 레니게이드에 비해서도 작습니다.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클래딩, 앞범퍼 하단에 검은색 플라스틱 등을 통해서 강인한 오프로더의 흉내를 내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A필러, 사이드미러, B필러, C필러, 천장 부분까지 검은색으로 통일을 하면서 약간은 패션카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느낌도 있어요. 오프로더 중심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팬더 부분을 상당히 강조시킨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클래딩을 보면은 되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프 로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2열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C타입에 숨겨져 있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더의 느낌을 낸 차량이긴 한데 천장이 되게 낮아요. 지금 제 눈높이에서 보면 천장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도 지프의 가죽이잖아요. 험로 주파성을 위해서 최저 지상고를 200mm까지 확보를 했다고 해요. 다른 전기차들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최저 지상고 자체는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는데 좀 낮죠. 그래서 실내 공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따가 실내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프로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뒤에 오버행 상당히 극단적으로 짧게 되어 있죠. 앞에 오버행도 보면요, 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입각과 이탈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는 게 지프의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타이어까지 아주 오프로더형 타이어는 아니에요. 도시명 오프로더라고 지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타이어의 폭 자체는 215 사이즈로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후면부로 오시게 되면요, 클리어 램프를 쓰고 있어요. X자 형태로. 이런 거 디자인 우리 레니게이드에서도 볼 수 있었죠. 클리어 램프를 쓰면서도 강인한 디테일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범퍼 같은 경우에도 검은색 플라스틱과 마치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느낌의 은색 몰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간을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 급에서는 놀랍게도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컴팩트한 것에 비해서 트렁크의 넓이는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들춰보면 이 아래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도 들춰보면 이 아래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트렁크 벽면에 따로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는 없는데 손이 되게 잘 닿습니다. 이 레버를 밀어준 상태에서 밀어주면 2열 시트를 상당히 손쉽게 폴딩할 수 있고요. 시트가 앞으로 가면서 약간 위로 올라간 형태로 되어 있어요.
6대4로 폴딩이 가능하고요. 2열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차박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은 2열 시트에 한번 탑승을 해볼까요? 네, 우선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헤드룸 그래도 나름 공간이 있죠. 제가 허리를 한번 빳빳하게 세워보겠습니다. 키 176인 제가 허리를 최대한 꼿꼿하게 세워도 머리가 천장에 닿거나 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레그룸 공간, 네, 주먹이 하나가 일단 들어갑니다. 발 공간은 그래도 제법 여유롭게 남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타이트한 공간인 건 맞는데 탔을 때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하죠. 캐스퍼 일렉트릭보다는 조금 많이 크고요. EV3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캐스퍼 일렉트릭에 비해서 전장하고 휠 베이스가 짧아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좀 연장했잖아요. 기존의 내연기관 캐스퍼에 비해서 휠 베이스하고 전장을 좀 연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레그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캐스퍼 일렉트릭에 비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대부분 E급의 차량들이 그렇듯이 리클라이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편의 장비는 1열 시트 뒤에 시트백 포켓 있고요. USB-C 타입 하나 있습니다. 창문 열고 내리는 스위치 하나 있고 센터 암레스트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컵홀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도어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2열 편의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테리어 상당히 심플하죠. 그냥 가로로 쭉 긴 형태의 에어벤트 있고, 에어벤트 아래로 약간의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 같은 것을 넣어둔다든가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건 넣어두기에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공조를 조작할 수 있는 물리식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기어 노브가 버튼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세라티도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 밑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공간과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센터 콘솔 박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내장재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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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가죽이 쓰인 곳은 여기 스티어링 휠이 있는 쪽하고 센터 콘솔 박스 위쪽에 팔 기대는 쪽,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쪽에서도요, 팔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만 가죽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보급형 차량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푸조 E2008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푸조 E2008 같은 경우에는 앱 커넥트 같은 거를 쓰려고 하면 USB로 선을 연결해서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얘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도 제공을 하고 계기판을 통해서 이 순정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까지 해준다는 거, UI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보급형 차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의 장비는 여러 가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 홀드라든가 아니면은 통풍 시트,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공간 자체로 봤을 때에도 아주 그렇게 큰 공간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시트도 살짝은 타이트한 편이고요. 물론 제가 등치가 큰 것도 있긴 합니다. 조수석과의 간격도 조금은 타이트한 편이긴 해요. 그런데 캐스퍼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전폭이 좀 많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B필러 있는 부분하고 어깨 쪽하고 간섭이 생겼어요. 그렇게까지 좁지는 않다. 그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별도의 고급 사양 오디오가 들어가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See us in the hallway, 거치기자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어쩌다 꾸짖은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지프라든가 아니면은 포드에서도 약간 오프로드가 중심이 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오프로드 중심적인 차량들을 타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디오가 락 같은 거를 들을 때 상당히 좋은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퉁탁 퉁퉁탁 하는 그런 때리는 듯한 사운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살려줘요. 어벤져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 성향이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풍부
화려한 느낌은 없어요. 풍부하다거나 아니면 공간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퉁탁 퉁퉁탁 이렇게 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비교적 파워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나쁘지 않게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제 취향과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디오는 막 어디 고급 브랜드의 오디오를 갖다 쓰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2008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배터리라든가 전기 모터의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2008보다는 아주 조금씩 더 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54kW시고요. 3원계 배터리입니다.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디자인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최저 지상고는 지프답게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차량의 높이 자체는 그렇게 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실내 공간에서 바닥이 높아서 무릎이 들뜬다거나 그런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이 2008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시트 아랫부분만 바닥을 높여서 그쪽에만 배터리를 넣고 있습니다. 54kWh의 배터리를 넣어서 이 차량 1회 충전 시에 최장거리로 주행할 수 있는 게 290km대로 인증을 받았어요. 실제로 차량을 가득 충전하게 됐을 때에는 300km가 넘게 주행 가는 거리가 뜨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전기차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주행은 해야지 멀리 가는구나 라고 느낀 게 한 400km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허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니까. 지프의 전기차긴 하지만 4륜구동은 아닙니다. 전륜만 굴리는 싱글 모터 차량이고요.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은 156마력, 최대 토크는 27kg 포스미터대입니다. 전기차 치고는 아주 그렇게 높진 않아요. 되게 실용주의적이고 되게 합리적인 형태의 파워트레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프의 전기차라고 해서 셀렉 터레인, 터레인 모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일단 주행 모드는 스포츠, 노멀, 에코, 그 다음에 터레인 모드는 샌드, 머드, 눈길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조그마한 전기차지만 내리막길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SUV라든가 오프로드 차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50마력 중반대의 전기차다 보니까 파워트레인이 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까지는 얻기 어렵습니다. 따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많이 조절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어 노브 드라이브 옆에 보면은 B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강한 회생제동이 걸리게 되는 B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푸조 E2008에서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많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노멀 모드에서는 가속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억제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지만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게 됐을 때에는 펀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가속 페달 꾹.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풀악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가속력이면 그래도 이 정도 컴팩트한 크기의 차를 요리조리 몰고 다니기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시죠? 가격대라든가 패키징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듀얼 모터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전기 모터가 들어갈 만한 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뒤에 오버행도 되게 짧은 편이고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토션빔 서스펜션이잖아요. 듀얼 모터 4륜구동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터레인 모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어제 썸네일 찍으려고 일부러 진창에 한번 빠져봤어요. 그 다음에 탈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기차들은 이 전자제어 수준이 그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되게 빠릿빠릿한 부분이 있어서 이 진창길을 빠져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전륜 쪽에서만 막 이렇게 힘을 써주는 것보다는 4륜구동이었을 때 조금 더 잘 주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프에서도 이 차량을 지프 가문의 막내 차량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올로드 중심의 SUV라는 얘기를 꼭 덧붙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구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NV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전기 파워트레인답게 상당히 조용하고 매끄러운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뭐 풍절음이 들린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데 사이드미러 있는 쪽이랑 A필러 있는 쪽, 그 다음에 천장 어딘가 쪽에서 들리는 건 있는데
그래도 이 크기의 SUV 치고는 뭐 방음 정책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노면을 만나게 된다든가 범프 같은 곳을 지나게 된다던가 했을 때 이 시승 차량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약간의 잡소리가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에이다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전방 차량이 앞쪽으로 끼어들었다가 빠지면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방 차량이 느리니까 천천히 감속하고 있는데 뭐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라고 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선 중앙 유지 장치 엘카스는 없어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만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놓아보면 오른쪽 차선으로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오른쪽 차선에 부딪히니까 더 이상 벗어나지 않게끔 살짝 스티어링 휠을 왼쪽으로 틀어주는 정도, 그 정도의 보조 기능만 갖추고 있다라는 점은 이 가격대의 차량 치고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긴 하죠. 특히 어벤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타고 있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급 트림입니다. 이 아래급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도 안 달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다스의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가격치고, 이 차량의 가격치고는 사실 담겨져 있는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와 봤습니다. 저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죠. 이번에는 조금 빡센 과속방지턱입니다. 제가 이 2008을 타면서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코너링 감각, 핸들링 감각. 푸조가 승차감은 정말 좀 나긋나긋하게 잡아놓은 것에 반해서 스티어링 휠이 정말 쫀득쫀득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이 어벤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장점을 가지고 왔어요. 과연 이게 지프라는 미국산 오프로드 브랜드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잘 알아먹습니다. 마치 유럽산 해치백과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인데요. 지금 제 엉덩이 아래쪽이 되게 거친 노면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이 있고요. 의외로 시트를 통한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방지턱. 푸조의 특징인 나긋나긋한 승차감과 반갈죽되어 있는 노면에서도 잔진동을 시트를 통해서까지 전달하지 않는 승차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되게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승차감이 되게 묘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륜하고 후륜 쪽의 서스펜션 느낌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요. 전륜, 후륜. 전륜 쪽 서스펜션은 차급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전륜이 맥퍼슨 스트롯 방식이거든요. 부드러웠던 전륜이 지나가고 후륜이 방지턱을 밟거나 충격을 조우했을 때의 느낌은요, 방지턱. 후륜 쪽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서스펜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후륜 서스펜션 토션빔입니다. 그런데 토션빔 서스펜션인 거를 떠나서 그냥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약간 좀 탄탄한 편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전륜 쪽은 되게 유들유들하게 부드럽게 해놨는데 후륜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탄탄한 이유,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승차감은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일단 뭐 핸들링도 유럽차 못지않은 상당히 빠릿빠릿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승차감은 일부 유럽차처럼 그냥 아주 마냥 단단하고 딱딱하지만 않은 나름 유들유들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이 컴팩트하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더 수월하고 편안하고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되게 야트막한 과속방지턱입니다. 네, 시속 57km로 지나갔는데 나쁘지 않아요. 과속방지턱을 지워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느낌으로 지나갔어요. 노면의 땜빵에 대한 피드백 자체도 그렇게 거칠지 않게 나름 부드럽게 전달을 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과속방지턱 확실히 후륜 쪽이 조금 더 빡세긴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행하듯이 충분히 감속하고 지나간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당히 빠릿빠릿한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을 이 어벤져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 심지어 공차 중량을 보니까요, 이 차가 이 2008에 비해서 40kg 정도 가볍더라고요. 1500kg대더라고요. 전기 모터의 출력 자체가 높은 차는 아니긴 하지만 쾌활하게 나가준다, 꽤나 나쁘지 않게 나가준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지하게 전기차로 차를 한번 바꿔보려고 EV4 견적을 내본 적이 있어요. GT 라인을 제외하고 최고급 라인이 아마 어스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19인치 휠만 빼놓고 모든 옵션을 다 더하니까 차값이 5,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조금 전 기준으로 해서. 근데 한 그쯤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뭐 테슬라 모델 3, 모델 Y도 아른거리고 볼보의 EX30,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선택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만큼 5,600만 원이란 전기차가 정말 치열하게 박 터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가격이 5,600만 원입니다. 내내 쭉 말씀드리긴 했지만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차량 자체도 컴팩트하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보급형 전기차답게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좀 거칠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150마력 정도 되는 싱글 모터가 전륜에 들어가게 되는 무난하고 평이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입문형,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염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사시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의 가격대, 포지셔닝이 살짝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 Y, 모델 3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FSD까지는 선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ADAS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EV4, EV3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편의 장비들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EX30이라든가 ID4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작은 출력의 후륜 모터라도 들어가서 4륜이었다, 높은 험로 주파성을 가졌다 라고 하면 지프라는 브랜드와 되게 잘 맞는 차량으로서 또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가격이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물론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5,600만 원이고요. 개차 프로모션 정보를 보게 되니까 현재 이 차량 500만 원이 조금 넘게 프로모션을 해서 5천만 원 초반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브랜드들도 그만큼의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스바겐의 ID4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프로 트림 같은 경우에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프로모션을 1,000만 원 이상 하면서 4,900만 원대에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차량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지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산 차량, 특히 푸조의 차량을 베이스로 만들어져서 유럽차다운 되게 매끈한 핸들링이라든가 코너링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프의 브랜드 색에 맞춰서 전고를 조금 높인 거, 그래서 어느 정도의 험로 주행도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거,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판매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스텔란티스 코리아 쪽에서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푸조 E2008이나 푸조 E208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가격대가 좀 높게 설정되어 있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할인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나는 뭐 다른 것 다 제껴두고 패션카로서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는 나쁘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이 가격대 전기차들이 좀 아무래도 실용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EV4, EV3도 그렇고, 뭐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아예 디자인을 위한 뭔가 패션카의 느낌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량의 느낌으로서 좀 강한 게 있거든요. 패셔너블하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디자인을 갖추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뭐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뒷좌석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시지 말고 혼자 타시는 분들이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은 전기차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벤져의 시승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